테마 3의 원자 모양과 전자 배치 교재 21페이지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수능 유사문항, 이제 수능에서 2000 작년도 이제 수능 문제로 출제했던 문항 8번에 관한 내용들 간단하게 보면서 이와 유사한 영역에서 다뤄지는 과학적 내용들, 화학적 내용들을 논술 문제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문제가 출제되어지는지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해 보죠. 자,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까지 관련된 자료이다. 자, 바닥 상태라는 것에 원자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특성들은 좀 많이 달라져. 논술 문제도 그렇고. 화합물의 형태로 해서 원자의 상태를 주게 되면은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결합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순수한 바닥 상태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의 전자 껍질 수는 X와 Y가 같다. 전자가 들어있는 바닥 상태에서 전자 껍질 수가 같다는 얘기, X, Y가 같다고 하는 것은 X, Y가 같은 주기에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이라고 정보를 준 거고, P가 오비탈에 들어있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는 X가 Y의 5배이다. 자, 이때 P 오비탈에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S 오비탈이 이미 다 차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를 지금 언급한 거 5배가 되어지는 경우는 P1과 PX에 하나가 들어있는 상태와 그 다음에 Y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X의 경우에는 PX에 2개, 그 다음 PY에 2개, 그 다음 PZ에 1개가 들어있는 이런 상태로밖에 지금 구성될 수가 없죠. 그치? 그래서 X와 Y에서의 5배라고 이야기는 5배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최외곽에 어차피 이것들이 끝이 지금 다 바닥 상태에서 P 오비탈이 둘 다 차 있지 않은 상태의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P 오비탈에 의해서 X와 Y의 어떤 원소인지, X, Y가 어떤 원소인지가 결정돼 버리게 되죠. 둘 다 이제 S 오비탈은 2개씩 다 차 있을 테고. 그치?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원자인지를 우리가 완전하게 알아낼 수 있다면 문제 풀기는 훨씬 더 쉬워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특성들을 갖다 간단히 정리해서 중요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뽑아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X-이온과 Z 플러스 이온의 전자수가 같다. 즉, X에서 오비탈이 지금 P 오비탈이 하나가 비어 있었는데, 이 P 오비탈 하나 빈 거를 마저 채우겠다는 얘기지. 마저 채워서 전자 껍질을 채웠더니 Z 오비탈에서, Z 원소에서 양이온, 즉 전자 하나 빠져나온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Z 오비탈이 Z 원소 Z이 요게 이제 sp2라고 S2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2s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2s2p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세 원소 같은 경우에는 3s에 플러스 1이 되어 있는, 그치? 3s에 1까지 이렇게 차 있는 원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각각의 이제 원소들의 정보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게 되면은 문제에 대한 풀이들이 훨씬 쉬워지겠지. 그 다음부터는 문제에서 원하는 요소들만 우리가 선별해내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되게 돼. 논술 문제에서도 조건들이 지금 각 원소들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이와 같이 마치 수수께끼 풀듯이, 그런 원자 내에서 전자 배치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갖다가 설명해 줌으로써 어떤 원소 혹은 어떤 이온인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만들어주고, 그로부터 비교하는 문제. 논술 문제에서는 사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힌트를 주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논술 문제에서는. 이건 이제 수능 문제에서 주로 쓰는 형태고, 논술 문제는 보통은 어떤 원소인지를 미리 주고 그 원소의 성질이 어떠할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주기율적인 특성이라든지 전자 배치의 특성으로부터 그 원소가 가지는 어떤 화학적 특성을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 출제되어서, 사실 이제 논술 문제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수능 문제하고서의 출제 형태가 양식이 이 영역에서는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오류는 없습니다.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정보들을 모으고 분석하고 전자 배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어떤 원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것, 수능 문제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매해 한 문제 이상 꼭꼭 출제되어지는 그런 영역의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Y는 이제 13적 원소이다. 제세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총 4개이다. 그래서 S1 S 오비탈과 2S 오비탈, 그 다음에 2P 오비탈, 그 다음에 S 오비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죠. 대신에 여기 오비탈 수에서 P 오비탈은 몇 개로 처리돼? P 오비탈은 3개로 처리되지. 그치? 그래서 젯에서 이제 P 오비탈 수가 3개가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4개가 아니라 총 6개가 되어지겠죠. X에서 Z까지의 홀 전자 수는 모두 같다. 그래서 홀 전자 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요 PX1, 그 다음 P2, 그치? 그 마지막에 그 PZ에 1이 들어있는 것, 그 다음에 3S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이제 Y가 13종 원소라는 것과 D급번의 내용들이 맞고 오비탈의 개수에 관한, 젯의 오비탈 개수에 관한 것이 이제 틀려서 바로 이제 보기에서 뽑아내는 어떤 원소인지와 그 전자 배치만 우리가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은 바로 풀리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되겠어. 문제 난이도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 응? 자, 그러나 뭐 이런 문제가 항상 이제 논술이 아니라 수능형 문제에서는 뭐 항상 한 문제 이상 출제되어지니까 뭐 풀이 방식이나 접근 방식, 아이디어 그런 것들은 알아둘 필요는 있겠고, 다만 이제 논술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미지의 원소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해가지고 그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를 맞추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찾아내고 맞추는 문제들보다는 어떤 원소들을 주고 그 원소의 성질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전자 배치에 대한 특성으로서 이제 설명한다든지 혹은 전자 배치를 직접 밝힌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한 게 이 논술 문제에서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내용과 연관하여서 출제되어지는 논술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어지는지 여기서 필수 예제 문제를 우리가 다뤄보면서 그 문제들을 뽑아서 살펴보도록 합시다.